안녕하세요. 미국 항노화 전문의 골정결정 윤영현입니다. 오늘은 만성 피로와 만성 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저는 만성 통증을 갖고 살아요. 근데 만성 피로가 있어요. 그러면 만성 피로는 누구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현대인이면 누구나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자, 그럼 정확한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만성 통증이나 만성 피로는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만성이라는 말을 달기 위해서는 2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증상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는지를 봐야 되고요. 이런 증상들이 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의 뭐 여러 가지 것들에도 불구하고 잘 나타나지 않고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성 통증이나 만성 피로라고 부르죠. 이때 우리가 꼭 챙겨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타임라인도 있고 음식에 대한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먼저 타임라인부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타임라인 1번입니다. 만성 피로가 있었을 때는 가장 특징적인 게 충분한 수면을 취해도, 즉 8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해도 그 다음에 피로가 개선이 되잖아요. 즉 잠을 잤어요. 일어나면 눈이 번쩍 떠져야 되거든요. 오늘은 이제 뭐 무슨 일이 있을까 하고 생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오늘도 또 하루네. 이제 약간 이렇게 월화수목 금금금 같은 느낌으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게 첫 번째 증상이에요. 두 번째, 오전 10시까지 잠이 안 깨요. 피곤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돼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게 뭐예요? 커피숍이죠. 카페인 중독처럼 느껴지게 돼요. 정신이 번쩍 드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커피를 먹으면서 환자들이 나는 뭐 이 커피를 먹었으니까 오늘 좀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겠지 라고 생각을 해요. 커피를 먹지 않았을 때는 오전 10시까지 뭔가 졸린 듯한 증상으로 쭉 흘러가게 됩니다. 세 번째, 오후 2시가 되면 점심 식사를 하게 되면 졸려요. 식곤증이 밀려오는 거, 선생님 누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밥을 먹으면 졸리죠. 그게 아니고요. 정상적인 호르몬의 기능을 하지 않으면서 졸림이 오는 거예요.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한다면 충분히 그 시간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깨지를 못하는 거죠. 이럴 때는 쉽게 대처하는 방법은 5분에서 10분 정도 잠깐 잠을 자주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30분 이상은 잠을 자면 안 돼요. 그 다음날에 수면 패턴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오히려 좋지 못한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항상 밥을 먹고 바로 자지 말고요. 역류성 식도염이 잘 생길 수가 있거든요. 누워서 자지 말고 약간 좀 몸을 기댄 상태에서 20에서 30도 정도 자세를 유지하고 그 상태에서 한 10분에서 15분, 20분 정도만 잠을 잔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느 정도 만성 피로를 예방하는 방법으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유럽에서 쓰이는 시에스타라고 불리는 우리가 잠깐 낮잠을 자는 시간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어느 정도 과학적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이제 끝났어요. 맛있는 걸 먹으러 가야 돼요. 놀러 가야 돼요. 술을 마시러 가야 돼요. 이렇게 되면서 잠이 오지 않고 뭔가 활발하게 놀고 싶어지고 선생님 누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누구나 그 시간 되면 놀고 싶고 아니에요. 저녁에 놀지 않더라도 자꾸 핸드폰을 붙잡고 뭐를 찾아보게 되고 이 시간이 아까워 잠이 안 자게 돼. 그렇게 되면은 만성 피로다. 나는 그런 시그널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지금처럼 타임라인 4가지가 만족이 된다. 나는 만성 피로가 있나 하고 의심을 해야 돼요. 음식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현대인이 사랑하는 커피. 커피를 계속 마시고 각성 효과를 유지해야 되고 바카스를 계속 마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혈당 증상이 빠지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사실은 이 사람은 산소가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사실은 호르몬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실은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약간 허기지다 혹은 당이 당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사탕을 이제 하나씩 계속 먹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확 당이 오르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잠깐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살이 찌고 비만이 되고 당뇨가 생기고 췌장염이 생기고 여러 가지 질환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만성 피로나 만성 통증은 대사 질환과도 연관이 됩니다. 혹은 대사 질환이 있었을 때 만성 통증이나 만성 피로로도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이 상황에서 탄수화물이나 하이 글라이세믹 인덱스가 있는 음식을 좋아한다. 정제된 탄수화물이 들어간 밀가루나 과자 같은 거 혹은 코카콜라나 탄산 같은 거 당이 많이 드는 음료, 과일 주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거를 자꾸 찾게 되고 당기게 된다. 이런 음식이 당긴다. 역시 나는 만성 피로가 아닌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문득 외로움이 느껴지고 문득 우울감이 느껴진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길을 가다가 갑자기 우울하고요. 친구들이랑 재밌게 노는데 갑자기 내가 혼자가 된 느낌이 들어요. 정동이 안 맞는다 그러죠.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라 생각하고 우울증 치료를 하라고 하는데요. 만성 피로나 만성 통증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게 나타나요. 그때는 우울증 약을 먹으면 안 돼요. 만성 통증이나 만성 피로에 대한 거를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게 돼요.
즉 누구를 만나고 가서 놀고 뭐 데이트를 하고 이런 생각이 사라져요. 그때 이제 많이 싸우게 되죠. 애정이 식었어, 뭐가 식었어. 아니 그럴 때는 정말 너무나 사이가 좋은 연인이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집에서 잘못 일어나고 뭘 하고 뭐 한다. 그 사람은 만성 피로 혹은 만성 통증이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좀 사고를 전환해서 봐주신다면 그런 오해가 없어지고 좀 싸움도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성 피로에 대한 걸 조금 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미국 항공화 전문의 골든글자 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